세상은 곧 멀지 않아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준비되는 자재로 쏜다. And we're by far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We're hopeful the president, or the Chairman Kim, will make the right decision. He'll choose peace and prosperity over conflict and war. 예, 2020년의 두 번째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 무기 그리고 충격적인 실제 행동 이 두 가지를 언급하며 새 벽두부터 미국에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북한이 예고한 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탐지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도 참 바빠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리벳 조인트가 대북 정찰 비행에 나섰습니다. 신 대표님, 네. 제가 이 얘기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화면을 좀 구체적인 화면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크리스마스 선물로 포장된 북한의 도발이 D-Day가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 일단 지난번에 브라운 미 공군 태평양 사령관이 연초도 이제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1월 8일이 김정은 생일이거든요. 그동안에 북한의 여러 가지 패턴은 김정은 생일 또는 김정일 생일 또는 기일 이런 여러 가지 기념일 때 맞추어서 그런 도발을 했던 전력도 있고, 또 현재 우리에게는 정보가 전달되지는 않지만 미국만이 알고 있는 뭔가 정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에 실제로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 같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이 움직이고 있다든지 이동을 하고 있다든지 뭔가 컨테이너가 동창리로 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신포의 잠수함 기지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든지 남포의 잠수함 SLBM 바지선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리벳 조인트 같은 저런 정찰기들이 와서 작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 대표님 화면 한번 더 보실게요. 리벳 조인트를 비롯해서 컴뱃센트, 코브라볼까지 쭉 이어지는 것들 저희가 차례차례 그 시점별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24시간 정찰 감시 태세가 거의 한 두세 달 정도는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일상화된다고 봐야 되고 저는 두세 달이 아니고 거의 상반기 내내 저렇게 될 수가 있다. 그것이 북한이 언제 핵심적인 지금 저들이 말을 하고 있는 전략적 도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그게 언제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 저런 정찰이 이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연속해서 할 수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새 전략 무기를 예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찰 자산들이 한반도에 지금 다시 한번 집결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주장하는 충격적인 일이란 게 뭔지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신무기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대표님. 우리가 꾸준히 짚어봤지만 특히 이 다탄두 ICBM이 1순위다 라는 관측과 분석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해서 일단 재진입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탄두가 한 3개 정도로 쪼개지면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상 발사형 ICBM이든 아니면은 잠수함 발사형 SLBM이든 어쨌든 보여주는 마지막 단계는 저 다탄두 미사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 방금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의 그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김정은의 말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김정은의 말의 톤이 그 정도로 아주 확신에 찬
의지에 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 목소리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정도로 김정은이가 의지에 찬 저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북한 인민들에게 또 세계 사람들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신 대표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네. 지금까지 ICBM 발사는 일본을 넘지 않았잖아요.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시험 발사를 했는데 만약에 이 다탄도 ICBM이 태평양을 건너면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뭐 뉴욕, 워싱턴까지도 지금 사정권 안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뉴욕, 워싱턴까지 사정권에 들어갈 만큼 멀리 쏘진 않겠죠. 예. 그런데 상당히 이제 고각 사격을 하고 사정거리를 줄여서 만약에 쏜다 하더라도 서태평양 일원에다가 탄착을 시키는 사격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을 한 번도 넘기지 않았다. 그건 아니에요. 화성 14나 화성 15는 아주 고각 사격을 해서 동해에 빠뜨렸는데 화성 10이 바로 2017년 8월에 쐈던 화성 12는 홋카이도를 지나서 북태평양에다가 쏘았습니다. 2,700km 예. 날렸고 그리고 98년도에 대포동 1호도 바로 홋카이도를 관통을 시켰고요. 그리고 2009년에 은하 2호는 일본의 혼슈 동북지방 도후쿠라고 하죠. 그것을 관통시켰어요. 그래서 전혀 일본을 관통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이미 3번 이상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할 거야라는 것은 성립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관통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동해에 지금 많은 이지스함이 여격 자산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럼 다탄도 그 ICBM에 핵도 장착할 수 있는 여력이 북한도 되는 거예요?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소형화시켰다라고는 누구도 다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이 어떤 그 추력 올라가는 이제 비추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1톤 이상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300kg 정도로 탄두를 소형화했다라고 하면은 이 탄두 하나에 3발 정도의 다탄두 미사일을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기술 발전이 충분히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다탄도 ICBM 말고도 새 전략 무기로 거론되고 있는 또 하나는 이겁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곧 신형 잠수함 진수식을 개최할 것이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領導者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 작전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용의 잠수함 탄도탄 북극성 3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새 전략 무기 가능성 있는 두 번째 이겁니다. 김정호 실장님. 네. 정말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 진수식이 열릴 것이다. 이런 첩보를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조금 아까 화면에서 봤지 않습니까? 7월 달에 그 김정은이 이렇게 시찰을 했는데 그때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진수식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저는 무서운 게 이게 이제 로미오급 잠수함을 현재 개조를 하고 있는데 그 함교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높게 만들어서 원래 2,000톤이면 한 2,200톤, 300톤 정도 톤수가 늘어나죠. 예. 함교가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이제 SLBM을 3발 이상 이제 실게 만들어서. 잠시만요. 함교라는 부분이 이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에 이 이렇게 잠수함 윗부분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원래는 저렇게 뚱뚱하고 크지가 않습니다. 함교가 이렇게 뼈쪽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넓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SLBM을 3발 이상 실게 이제 장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언론에서 3,000톤급 이상이라는데 3,000톤급 이상은 잠수함은 좀 따라있다 생각이 되고 저건 기존의 2,000톤급을 현재 로미오급을 개조했는데 문제는 저게 20몇 층에 있다는 겁니다. 저걸 다 개조해가지고 만약에 SLBM을 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아마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수함을 좀 크기를 함교를 늘려서 3,000톤급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 3발, SLBM 3발을 실을 수 있게 지금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 높이 자체는 3,000톤급만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함교를 굉장히 높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미오급 잠수함이 한 20여 척이 움직이고 있는데 예. 그 전부 다 만약에 SLBM 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아마 한미나 일본이 힘을 합쳐도 아마 통제하기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올 수 있는 전략 자산들, 정찰 자산들 다 왔는데 이거 와도 이런 북한이 자랑하는 잠수함 20척들이 이제 밑으로 들어가면 탐지가 쉽지 않고 요격도 어렵다. 물속에서는 사실 부상하기 전에는 사실은 파악이 거의 힘듭니다. 물론 소노부위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
소리로 해서 잠수함 잡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작전을 해본 사람들 얘기가 그 잡힐 수 있는 확률이 뭐 몇 퍼센트, 한 5% 이내입니다. 5%도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SLBM 미국이 극도로 경계할 수밖에 없겠군요. 북한이 이 새 전략 무기와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예고한 이상 또 한 번의 도발 D-Day는 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준비되는 차제로 쏜다. 2월부터 4월 사이에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2월 16일이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의 생일이고 그렇죠. 4월 15일이 또 김일성의 생일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요 2월부터 4월 사이에 두 번째 이제 정석 변수는 한미 연합 훈련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은 계산할 겁니다. 제가 김정은이라면 총선 전에는 안 할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제 태영호 공사가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얘기한 것, 신 대표님. 이 4월까지는 쭉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 분수령은 한미연합훈련 여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그 방송을 생방송으로 지켜봤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고 그게 사실은 또 우리 한국은 총선하는 날이에요.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영호 공사께서는 그 총선 전까지는 안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2월 이전에 즉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되는가 그 가시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쯤이면 한 번 정도 할 것이다. 왜냐? 방금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저렇게 강경한 의지로 김정은의 의지를 저렇게 전 세계에 또 자신들의 인민에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4월 5일까지 간다? 그러면은 국내 정치, 즉 북한의 국내 정치에서 김정은이가 굉장히 좀 궁지에 빠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4월 이전에 그러니까 3월 이전에 뭔가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위기가 에스컬레이션 될 수가 있는 게 바로 북한이 쏘면은 한미연합 훈련은 더욱더 강하게 됩니다.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증폭된다. 근데 네. 북한이 4월까지 안 쏘기에는 지금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허. 그래서 저는 2월, 3월 이전에는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키 리졸브라고 과거에 우리가 불렀던 전시 증원 훈련 그리고 독수리 연습이라고 불렀던 대규모 기동 훈련 이것이 부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면 한번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그러니까 3월이나 4월쯤 한미연합훈련 그 전에 신 대표님은 미국을 향해서 북한이 도발할 것이다라는 김정은 시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그럼 뭐 반대급부로 당연히 이 한미연합훈련도 크게 열릴 것 같긴 한데요. 현재 미국에 대해서 바로 ICBM을 쏜다 그러니까 현재 계산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현재 미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 그런 도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태도를 봐가면서 이렇게 도발 수위를 좀 높여간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SLBM을 쏴서 동해바다에 실험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북극성 3형을 신형 잠수하면서 동해바다에서 실험을 할 정도면 미국을 직접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도발을 분명히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의 전략적 위험성, 미국에 대한 압박은 대단히 강한데 그런 실험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당장 일주일 후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발을 당장 ICBM을 쏴서 일본 열도를 넘어가지고 태평양을 쏜다. 이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은 도발 수단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쏘면 뭐라 그럴 겁니까? 그건 뭐 미국이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북한의 예고된 도발은 이르면 2월 안에도 있을 수 있다. 뭐 두 분의 말씀이신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 병진 노선으로서의 회기를 암시하자 한미훈련을 재개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부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선봉엔 대북 강경파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있습니다. I don't think North Korea will ever voluntarily give up nuclear weapons. It's been the pattern as we've watched it for over 3 decades. Well, I take everything that North Korea says with a big grain of salt, but the longer time goes on, the greater their capability will become. 존 볼턴 전 보좌관이 김정은 시장님 한미훈련 완전히 재개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 볼턴이 원래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군사적 수단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번에 한미 훈련을 새로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북한에 대한 생각보다는 많이 톤 다운해서 말하지 않았냐. 결국은 북한 핵은 비핵화는 군사적으로 제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훈련 재개를 얘기한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아직까지 그 어느 정도 수위는 수준을 조절하면서 조절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한미훈련은 재개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다소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That we hope that Chairman Kim will take a different course. We're hopeful that Chairman Kim will make the right decision. He'll choose peace and prosperity over conflict and war. 신 대표님, 물론 여기 좀 보면 뭐 평화와 번영이라는 단어도 말을 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저희가 강조했다시피 충돌과 전쟁이라는 단어를 국무부 장관이 썼단 말이죠. 네, 저도 정말 저걸 충격적으로 봤는데 사실은 북한이 뭐 협상 끝났다라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뭔가 도발하면 우리가 처리할 것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비건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실망할 것이다. 그 실망감을 보여줄 것이다. 이 정도에서 그쳤지. 또 하더라도 군사 옵션이 있다. 우리에겐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아예 저렇게 대놓고 그러게요. 충돌과 전쟁, 특히 충돌도 아니고 전쟁. 저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고 국무부 장관, 미국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대외 정책 넘버 2인 국무부 장관이 저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그래서 저 정도까지 이미 미국은 다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대통령은 그래도 꽃병을 보내줄 것이다. 그 기대한다. 라고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그 비둘기 굿 폴리스 굿캅이라고 이야기하고 존 볼턴을 이제 배드캅이라고 해서 그래서 배드캅 굿캅 뭐 이런 전략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폼페이오가 이제 배드캅으로 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굿캅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국무부 장관이 저 정도 하면 미국은 준비가 거의 다 돼 있다는 말을 봐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정도로 일단 북한을 향한 미국의 내부 분위기는 이렇게 조성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미국의 압박이 심해질수록 김정은 위원장은 물밑에서 핵무기를 판매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하나 나왔습니다. 김정은한테 제일 필요한 건 지금 돈입니다. 만일 하나 미국이 계속 핵 우혹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미국한테 공식 그러면 우리도 죽을 수는 없다. 네. 결국은 우리도 배째는 밖에 없는데 배째는 방도는 뭐냐. 핵 기술을 사겠다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입니다. 글쎄요, 안수양님. 물론 러시아의 한 전문가의 주장입니다만 북한이 좀 미국을 흔들기 위해서 핵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걸 핵을 가지고 지금 북한이 미국과 지금 협상, 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판매란 확산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태영공사께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란이라든지 뭐 이라크라든지 이 수요 국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뭐 거의 지금 완성했습니다만 그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 자기 도취지 그걸 직접 미국이나 주변국에 사용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고 러시아 전문가의 우려대로 분명히 돈이 필요하다 보면 지금 제재로 인해서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에는 핵 확산으로서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과 북한이 좀 계속해서 평행선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건 아닌지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요. 김정은 위원장 장장 나흘에 걸친 당 전원회의 끝에 정면 돌파를 선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제 왼쪽에 보이는 화면 한번 유심히 보실까요? 이렇게 고심의 흔적이 얼굴에서 좀 포착이 됐습니다. 안수양님, 얼굴에 어떤 변화로 우리가 그 사람의 심경을 다 고스란히 알 수는 없겠지만 신년사를 왜 건너뛰었는지 그리고 오늘 금수환 참배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표정이 밝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여기 좀 많이 읽혀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저게 과로의 결과인지 또는 과음의 결과인지 어쨌든 이 당 전원회의를 거의 노동당 대회의 버금가게 4일 동안 했다는 건 북한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뾰루지가 날 정도로 과로한 건 사실이고 아마 그래서 신년사 역시 그 당 전원회의 발표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과로 때문에 더 읽을 수가 없는 아마 그런 기상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좀 신년사를 굳이 해야만 되겠느냐 이런 위험수에 왔기 때문에 안 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핵 확산 문제인데요. 김정은이 2018년, 2019년 얘기할 때는 자기들은 절대 핵보유국으로서 절대로 핵 확산하지 않겠다는 얘기했는데 이번 당 중앙전원회의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핵 비확산 문제 전혀 언급 안 했기 때문에 태영호공사 얘기했듯이 북한이 핵을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지니까 물밑에서 적국에게 핵무기를
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말을 안 했습니다. 요번에 그 얘기를 강조 안 했기 때문에. 당 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그걸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략 잠수함 진수식 첩보까지 있고 정말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 무기는 뭘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외교안보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신임 법무부 장관 얘기로 뉴스탑10 이어갑니다.